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는데 뭔가 우울해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도전 의욕도 사라지고 성기능도 당연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행복감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관계가 망가지고 싸움이 잦아지고 가정이 늘 마음 편안한 그런 공간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거. 저는 1등으로 치는 건 여전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재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공업도시에서 한 13년 정도 남자분들을 꾸준히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제 속에서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남성 성기능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떨어진 남성 성기능은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20대와 30대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개 감염, 그러니까 감염증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면 뭐 또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대, 30대 분들은 전립선 염을 앓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염 때문에 또 성기능이 망가지면서 발기부전이나 이런 성기능 장애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다가 성생활 자체에 아직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으로 성생활에 접어들면서 잘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라든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어떤 성기능 장애를 겪는 분들도 많이 옵니다. 40대와 50대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제 업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 하나 좀 쉴만한 구석이 없는 나이가 40, 50대다 보니까 스트레스성 질환, 수면 부족, 이런 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뭐 호르몬 저하라든지 남성 성기능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60대 이후에 저희가 전립선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기름지게 잘 드시게 돼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요새는 50대 또는 40대 후반에 발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60대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나이십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기능 장애라든지 전립선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비대증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병원을 찾으시게 되죠.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정상적인 수치를 한 3에서 8 정도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평균을 따지면 한 5.5 정도 되겠죠. 2차 성징이 시작될 때부터 이제 지속기 시작해서 제일 높아지는 나이는 30입니다. 그 이후로 1년에 0.1씩 대략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이 30의 평균 수치인 5.5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30년 뒤인 60살이 되면 2.5가 되죠. 3에서 8 사이인 정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그게 표가 나는 나이가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성기능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몸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생물이든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생존을 하거나 생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존이 위협받으면 생식은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어떤 위협에 맞서서 거기서부터 도망친다든지 아니면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생존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코티솔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남성 호르몬은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성욕은 떨어지고 성기능도 떨어진다. 근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남성 성기능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생식을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생식을 하지 않는 단계로 접어드는 게 동물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는 잘 모르는 이유지만 성기능이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느낀다면 근본적으로 내 건강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내가 정서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기능을 발휘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단편적인 발기라는 작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발기라는 작용을 원활하게 일으키려면 제일 처음에는 성욕을 느껴야 됩니다. 성욕을 느끼려면 대뇌에서 남성 호르몬의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잘 나와야만 성기능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대뇌에서 발기에 대한 신호를 이제 아래쪽으로 밑으로 내려주면 부교감 신경이라는 걸 타고 내려갑니다. 신경 따발이 건강해야만 신호 전달이 잘 되겠죠. 그래서 오랜 당뇨라든지 어떤 척추 질환이라든지 신경 질환이 있으면 이런 신호
신호가 잘 못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부교감 신경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긴장감이 없고 스트레스가 적을 때만 잘 돌아가는 그런 자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안전한 지역에서 내가 아늑하다고 느끼는 지역에서 충분히 휴식했을 때 발기가 잘 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기능이 이제 발휘될 때는 혈관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우리 음경 혈관이 있으면 거기에 신경다발이 이제 마지막으로 도달을 하면 거기서 이 전기적인 신호를 화학적인 신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산화질소를 분비하는 건데요. 혈관을 이루고 있는 내벽, 이 내피세포에서 이 신호가 들어오면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산화질소가 이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만약에 당뇨 때문에 부식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고지혈증 때문에 기름으로 코팅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 신호 전달이 잘 못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호 전달이 이루어졌을 때 혈관 자체의 탄성이 좋아야 됩니다. 꼬불꼬불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꼬여 있는 게 음경혈관이거든요. 신경이 명령을 받아서 이제 산화질소가 여기 닿게 되면 이 녀석이 꼬여 있다가 펼쳐지면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두 단계의 모양의 변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양의 혈액이 이제 해면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발기라는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만약에 섬유화되어 있다거나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신호가 아무리 내려와도 이 녀석이 액션을 못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단계에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만성 스트레스는 대뇌에서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시킬 수 있고, 바쁘게 살면서 우리가 휴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부교감 신경의 활성을 억제하게 되고, 당뇨 같은 질환들, 만성 성인병들이 신경의 전도를 차단하고, 만성 성인병 중에서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혈관을 망가뜨리면 발기부전이 생길 수가 있고 원활한 성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만성 성인병이 결국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을 만들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협심증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 같은 그런 질환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전조 증상이 발기부전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심장의 크기와 음경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음경보다 심장이 크죠. 이 심장이라는 녀석은 크기도 크지만 움직임도 많잖아요. 그래서 피를 많이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돌리기 위해서 심장을 위해서 큰 혈관이 준비됩니다. 뇌도 워낙 크기 때문에 큰 혈관이 있죠. 그런데 음경은 그것보다는 작은 혈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혈관을 가장 많이 망치는 게 바로 만성 성인병인데, 그럼 얘들이 망칠 때 큰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작은 게 쉬울까요? 당연히 이제 작은 혈관들을 먼저 망가뜨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발기부전이 먼저 시작되고 그 뒤에 후속으로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따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만성 성인병을 가진 사람들이 발기부전이 시작됐는데 그걸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술, 담배를 계속하고 생활을 바꾸지 않았을 때 4년에서 5년이 지나면 한 40% 정도에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더라,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성인병을 한두 가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발기부전이 시작됐을 때는 이거는 쉽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거를 사용하면서 발기부전을 극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발기부전을 극복한다기보다는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는 다른 요소들은 하나도 개선시키지 않고 이 원인들에 의한 현상인 발기부전만 개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미봉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발기부전이라는 게 생겼을 때 남자들은 되게 많이 놀랍니다. 갑자기 이게 안 돼가지고 미칠 것 같다, 내가 벌써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내가 놀랍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3번, 4번 약 타러 오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십니다. 와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숨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놀랐을 때의 그런 심리적인 충격으로서 내가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사실은 먹는 약으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기부전 치료제가 과연 치료제인가?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할 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 드리지만 운동도 같이 하지 않으시면 점점 용량 올라가다가 나중에 약도 못 쓰게 된다고, 다른 건강도 망가지니까 꼭 약을 쓰시면서 운동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편이죠. 결국은 약이 안 듣는 순간이 옵니다. 먹는 약이 잘 통하지 않는 상황, 그 다음에는 사실 수술적 치료거든요. 수술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수술을 해도 그렇게 원래처럼 자연스러운 모양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성기능은 운동과 먹는 약 안에서 끝낼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약 자체가 줄 수 있는 부작용은 사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혈압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기부전 치료제가 결국은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다가 개발된 약이거든요. 혈압은 덜 떨어지고 발기가 되는 그런 이상한 부작용 때문에 고혈압약을 개발하다가 이건 딴 걸로 쓰자 이렇게 된 게 사실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같이 드셨다가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먹는 사람들이 성관계 때 얼굴이 너무 붉어져서 이제 배우자분이 놀라신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눈이 붉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야가 좀 퍼렇게 보인다고 얘기하는 시야 이상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 이게 굉장히 강력한 부작용들은 아니라서 약을 쓰는데 큰 부작용은 없는데, 아주 드물게 성기능이 멀쩡한 분이 재미삼아 고용량을 먹어봤다가 발기지속증이라는 좀 무서운 그런 합병증을 겪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발기부전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하나 제가 주의를 드리는 게,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은 금연을 하시라는 건데,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발기라는 것은 사실은 혈관이 확장되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힘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도 젊은 때는 이제 잘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걸 어디에 비유를 하냐 하면, 옛날 자동차 보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렇게 옆에 있을 때 기억나죠? 저는 담배를 태우시면서 성기능이 좋길 바라시는 분들은 사이드를 살짝 당긴 채로 그냥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젊고 튼튼하고 엔진이 잘 작동할 때는 얼마든지 그냥 밀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사이드를 당겨 놓은 거를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고 성기능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때 사이드를 풀었을 때 되돌아올지 안 되돌아올지는 담배를 오래 피면서 혈관이 얼마나 망가졌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담배를 끊으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담배를 태우는 것이 우리 몸의 어떤 휴식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담배를 딱 피울 때 느껴지는 그 몽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나는 일을 딱 겪었을 때, 아니면 좀 힘든 일을 하고 났을 때 뭔가 보상의 개념으로 약간의 몽롱함을 제공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 니코틴 부족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보충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쾌감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담배를 피우고 나서 입속에 있는 침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코티솔 함량이 증가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코티솔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담배라는 것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보다는 해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분명하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몸이 정말 이렇게 좋고 운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도 발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분들을 자세하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잠잘 시간을 빼서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기능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성기능 자체의 개선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잠자는 시간을 빼서 운동하는 거는 이제 밑에 벽돌 빼서 이제 위에 올리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적어도 6시간, 가능하다면 7시간 정도 잠을 주무시고, 그 이외의 시간이 허락될 때 조금씩 운동을 시작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짜증스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일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그것은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죠. 거기다가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사실은 아침 발기의 근본이 됩니다. 아침 발기라는 녀석은 사실은 3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요. 혈관이 건강해야 일어날 수 있고요. 남성 호르몬이 새벽에 이렇게 수치가 치고 올라갔다가 하루 종일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새벽에 치고 올라가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깊이 잘 수 있어야만 그 단계에 돌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발기가 있다는 것은 잠을 잘 잤고 호르몬이 충분하고 혈관이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잠을 잘 계속 못 자게 되면 3가지 중에 잠이라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죠. 충분한 잠이라는 녀석이 사라지면 아침 발기가 떨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침 발기의 역할이 예비군 훈련 같은 거란 겁니다. 이 녀석이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발기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호르몬이 올라오고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질 때 이 녀석을 예비로 작동시켜 봄으로써, 사실 음경이라는 것이 기능이 오줌만 누는 게 아니잖아요. 성관계를 가지고 있어 딱딱해져야 되잖아요. 임무가 2개인데 이 임무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매일 아침마다 예비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남성 아침 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발기라는 작용이 사라지게 되면, 예비군 훈련을 안 하면 갑자기 전쟁 터지면 뭐 어느 운동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초소시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신체가 좀 우왕좌왕할 수 있다. 잠은 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는 안전한 정도의 구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소주 잔으로 뭐 두세 잔 정도까지, 뭐 양주 잔으로 한두 잔 정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술을 마셔보면 몸에 부담이 된다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제가 사실 이 시계를 차고 자거든요. 술을 마신 날 잠을 자면 12시에 잠이 들어도 4시까지 몸의 스트레스 수준이 계속 증가해 있습니다. 이게 심박 변이도라는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 심박 변이도는 우리 심장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뛰느냐, 아니면 얘가 약간은 좀 대충 뛰느냐,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심장이 약간은 대충 뛰는 게 심장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시간마다 막 재가면서 째깍째깍 살잖아요. 심장도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많거나 내가 긴장하면 되게 째깍째깍 뛰거든요. 그래서 심박 변이도가 약간 높은 것이 원래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 녀석이 저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해 주는데, 과식을 한 날, 잠들기 직전까지 뭐 많이 먹은 날, 술을 많이 마신 날은 한 4시간 정도 이게 꺼지질 않아요.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수면 점수가 엉망으로 나와요. 그걸 보면 술을 마시게 되면 휴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적당한 범위 안에서 마시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면 9시 전까지 가능하면 다 먹고 강가를 걷는다거나 집까지 그냥 택시 안 타고 걸어가서 가능하면 깨우고 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일 안 좋은 거, 저는 1등으로 치는 건 여전히 수면 부족이에요. 담배보다 그게 더. 저는 담배보다 그게 센 것 같더라고요. 환자분들을 여러 번 봤는데 잠 잘 못 자는 사람이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잠 잘 못 자는 사람이 정자 기능이 많이 망가집니다. 성기능이라 그러면 호르몬에 의한 기능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자를 만드는 기능도 있거든요. 이 정자를 만드는 기능이 호르몬보다 훨씬 예민하게 작동해요. 정자 기능이 나빠지는 남성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파고 들어보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이교대 하시는 분들, 낮밤이 뒤바뀐 분들, 더 심한 거는 낮밤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몸이 예측을 못해요. 아예 낮밤이 통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은 나름 여기에 적응을 하던데, 이게 뭐 3교대다, 2교대다 이런 직장, 아니면 밤에 수시로 불려나가는 그런 직업들이죠. 그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성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남성 호르몬 부족 증상이라든지 휴식을 덜 하거나 뭐 이래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운동을 어느 정도 했을 때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발기력이 약해졌다든지 발기력이 평소 같지 않다든지 이런 걸 느꼈을 때 뭐 바로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니면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2달, 3달 이상 개선을 했는데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병원에 들려서 호르몬적인 다른 기질적인 문제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있습니다. 뭐 전립선 질환이라든지 본인도 모르는 요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한쪽 고환이 예전과 다르게 자꾸 뭔가 묵직한 느낌으로 툭툭 당긴다든지, 회음부가 묵직하다든지, 오줌 눌 때 통증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정액을 배출했는데 거기에 피가 섞여 있다든지, 어떤 현실적인 현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성기능이라는 게 남자들에게 어떤 의미냐, 제가 진료를 보면 진짜 남자들이 한 해가 다르게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는 게 좀 느껴집니다.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 것도 있고, 제가 보는 환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약해지는 남자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결국 여기에 제일 근본이 되는 것은 남자가 남자에게 하는 남성 호르몬이겠죠.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하는 일이 뼈가 성장하고, 그리고 근육이 붙고, 체력이 좋게 만들어주고, 뭔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리고 뭐 성기능이라든지 성욕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자꾸 약해지는 거죠. 체력도 약해지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뭔가 우울해지고, 뭔가 하고 싶은 도전 의욕도 사라지고, 성기능도 당연히 떨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나 가정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남자이길 원한단 말입니다. 남자의 롤을 계속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겠죠. 그러면 꾸준하게 실패감들이 쌓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행복감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생활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성행위라는 게 가능하려면 사실 발기가 필수적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행위 안에서는 발기가 필수적인데, 이게 잘 안 돼 버리면 아이고 나는 이거는 포기해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배우
배우자나 성상대자가 나 때문에 이거를 같이 포기해야 되면 이건 뭔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죄책감이라는 것이 미안함으로 표출될 수도 있지만 이게 자격지심이 될 수도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망가지고 싸움이 잦아지고 가정이 늘 마음 편안한 그런 공간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성기능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성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삶의 근본이 되는 어떤 작용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구나, 다시 되돌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